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열심히 하는 청소업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열심히 돈을 벌었던 한 청소업체. 이 청소업체는요, 2010년 12월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두 달 만에 한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청소 용역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업체를 만들고 두 달 만에 공공기관의 사업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야, 이쯤 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업자를 만든 것 자체가 공공기관 사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게 만든 거구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보통은 그렇게 지정받으려고 사업자를 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청소업체가 두 달 만에 지방정부의 청소업체로 지정이 된 뒤로 바로 6개월 만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꽤나 복잡한데 일사천리로 됐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지방정부는 말이죠, 이 만들어진 지 두 달밖에 안 된 그 사업장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만들어서 2011년도부터 업무를 시작한 이 업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건의 56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줍니다. 어마어마하죠. 56억 원. 그 지방정부가 어디입니까? 성남시청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성남시청의 청소업체 얘기입니다. 2010년은 말이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해입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 말에 청소업체가 설립을 하고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는 그 다음 해부터 이 청소업체의 일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두 번의 성남시장을 하고 나가는 2018년까지 이 업체는 성남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죠. 이재명은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업체가 이석기 내란 음모와 연결된 조직이라는 겁니다. 경기동부연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경기동부연합, 이 조직의 하부 조직인 RO에 이 청소업체의 예산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점쳐진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의 의장이죠. 그 의장이 이 회사 대표예요. 한용진이라는 사람인데 경기동부연합의 공동의장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청소업체 대표이사로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하는데 얼마나 그 서류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어요. 경기동부연합의 한용진이 이 사람이랍니다. 얘기 없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 알고서 이 사람의 사업장에 돈을, 청소업을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남시랑 도대체 이 청소업체랑 무슨 상관이길래 성남시가 그렇게 이 청소업체를 밀어줬을까? 이 업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민간위탁 지정업체 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민주노동당의 김미희 후보가 뛰고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다음 해에 통합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꾸죠. 하여간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김미희 후보가 갑자기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야권연대를 만들어줍니다. 이재명이 단일화된 야권 후보다. 이상하죠? 김미희가 갑자기 후보 자리를 내놓고 야권에서는 이재명이 단일화되고 결국에는 이재명은 그 전에 계속 무수히도 떨어졌던 이 공직에 처음으로 당선이 됩니다. 냄새 안 나나요? 자, 2010년대 야권 연대로 이재명을 밀어주고 김미희에 관련된 경기동부연합은 청소업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바로 성남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경기동부연합이 스스로도 자기네 조직에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도 4월에 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선거 기간에 이 말을 우리가 자제하긴 했는데 성남시에서 말이죠, 사회적 기업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랑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성남시와의 연관관계가 생겨서 성남시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2013년도가 바로 이석기가 수사를 받는 해입니다. 2011년부터 이 청소업체는 활기를 띠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 갑자기 이석기가 수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이석기의 지하조직 아로의 자금질로 지목돼서 이 청소업체가 수사를 받는 와중인데 그 청소업체를 성남시로 끌고 들어온 이재명은 희한하게 수사 대상에서 빠져버립니다.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 이재명인데 청소업체 대표가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거 알면서도 민간 위탁 지정까지 했는데 왜 수사 대상에서 빠졌을까? 그런 의문점을 풀어준 게 바로 유동규입니다. 유동규가 법정 진술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공론화됩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재명도 수사를 받게 될 것 같다고 김만배가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걸 정진상이 듣고서 김만배한테 그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SOS를 친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죠. 당시 수원지검장인 김수남 지검장입니다. 그 뒤로는 놀랍게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을 찾지 않더랍니다. 유동규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거짓말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김수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고맙다 라고까지 말하는 걸 유동규가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김수남 많이 익숙하죠? 바로 김만배의 50억 클럽 멤버이자 전 검찰총장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였습니다. 물론 곽상도도 김만배의 50억 클럽 멤버죠. 자, 놀랍게도 2013년도 내란 음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청소업체는 계속해서 성남시의 일을 받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56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벌어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담인데요. 김만배는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정진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인물이었답니다. 저 새끼 뻥쟁이라고. 너나 만나라고 김만배를 보고 정진상이 유동규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석기의 내란 음모 때 수사 무마건으로 정진상이 김만배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둘은 엄청나게 급격한 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자, 이석기의 내란 음모 지원 조직에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준 이재명,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의혹이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 벌이겠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검찰이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혐의가 하나 더 늘어날 거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재명의 내란 음모 수사 무마 사건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뭐 빵에 가기도 하고 수사도 받고 하는데 그 판을 만들어준, 돈을 벌게 판을 만들어준 이재명만 수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사에서 빼준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50억 클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 집단에 뽑혀 있는 거죠. 자, 굳이 여기서 한 줄 평을 남기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입니다. 이재명의 갈날을 예고하며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